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헌재가 드디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 14일 선고, 그동안에 이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요. 14일 선고는 물 건너 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3일 날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중앙지검장 탄핵 선고가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선고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들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기사를 쓰시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14일 선고는 물 건너간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14일 선고 이후에 과연 이제 시점 하나는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우리 여당의 전략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윤 대통령의 작전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변론 재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여권 안에서 그동안에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제일 큰 상황의 변화는 중앙지법의 지기현 부장판사 구속 취소 결정, 그 결정문이 말하자면 제일 큰 상황의 변화를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 때문에 헌재에서의 선고 시기도 늦어질 것이고, 그리고 헌재 선고 내용도 바꿔줘야만 한다. 이게 우리들의 주장인 것이죠. 합리적으로 보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 헌법과 법률 정신에 비춰볼 때 8대 0으로 이제 빨리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빨리 각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결론인데, 과연 그렇게 돌아가겠느냐.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변론 재개가 오히려 말이죠. 마은혁 같은 빨갱이 판사의 이 복귀, 임명을 자극하는 그런 구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지금은 이제 선고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마은혁이가 들어와 봐야 판결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임명도 안 됐으니까. 그런데 변론이 재개돼 버리면 이게 언제 변론이 끝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은혁이를 임명하라 계속 노래 부를 거 아니냐. 그러면은 좋을 게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의 상각에 이제 이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물줄기가 바꿔져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여당 단톡방에 어젯밤에 말이죠. 불이 났는데, 이거 변론 제기 하지 말자. 왜냐면 그동안에도 이제 이런 사정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변론을 제기하다 억울하다, 절차적 흠결이 너무나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이제 그걸 적고,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서도 그러면 변론 제기를 요청하지 말자. 요걸로 기결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친윤 의원들은 이미 어제도 지금 저도 보도해드렸는데, 민주당에서 저렇게 장외 집회하고 단식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같이 우리도 맞불 작전을 펴야 되겠다. 자,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도부도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의총을 열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조금 전에요. 의총에서 이 두 가지를 밝혔어요. 하나는 윤 대통령이 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의 대헌재에 대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로키로 가겠다. 조용히 가겠다는 겁니다. 왜? 윤 대통령도 입장이 지금 좀 방금 전에 나왔는데, 대통령도 차분하게 가겠다. 대외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도, 그리고 여당도 이게 윤 대통령 생각이 제일 중요하죠. 윤 대통령의 탄핵의 기각이든 각하든 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거가 늦어지면서 지금 작전 내용도 그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친윤들 중에서 이제 박대출 의원이라든가, 이 권영진 이런 분들이 장외 집회도 해야 된다 했는데, 일단은 권성도 의원 지금처럼요.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민생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아니냐. 그래서 로키로 조용히 간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식 투쟁을 할 것이냐, 헌재 앞에서 투쟁하는 거는 각자 의원들의 소신에 맡기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이요, 지금 단식 투쟁에 동조하는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요.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헌재 흠결 내용, 그리고 이제 전문 학자들의 의견 내용,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의 지식 축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헌재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이런 절차적, 그리고 실체적 쟁점들,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요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말이죠. 지금 감사원장, 그리고 이제 지금의 중앙지검장,
여기 이제 이 선고가 13일로 되어 있는데 요거 말고서도 말이죠. 지금 이제 검찰총장과 최상목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요 탄핵을 하겠다라고 겁박을 하고 있는데 탄핵하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겁박 수준에서 끝날지 실제로 탄핵을 강행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강성 분위기가 지금 불이 붙어 있어요. 민주당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 졸속 탄핵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뒤로, 왜냐하면 여기서 뒤로 물리면 완전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이가 뒤로 물린다.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다. 그래서 탄핵이 이제 물 건너가면 결국은 이재명이 갈 곳은 감옥밖에 없다. 이런 여론이 지금 불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경 분위기가 오히려 더 정당성을 그들 세계에서는 더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1차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조계에서도 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이게 이제 윤 대통령보다도 먼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왜 윤석열 대통령만 저렇게 그 탄핵을 못해서 난리냐. 그거보다 먼저 시작된 사건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를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압도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여론의 압박을 결국은 헌재가 수용한 것이 아니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더 큰 거, 지금 이게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하고 중앙지검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보다도 더 큰 건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압도적으로 지금 헌재에 대한 이 압박 분위기를 더 키워야 된다. 왜 헌재도 지금요 이 꼬리를 좀씩 내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선고한다고 갑자기 지금 정해졌잖아요. 이 선고한다고 갑자기 정해졌다는 얘기는 여론이 빨리 하라. 선 접수된 걸 그러니까 선입 선출 이 원칙대로 하라. 요 여론을 받아들이는 측면도 하나 있지만은 더 큰 이유는 지금 우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에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지금 문영배가 지금 딱 키를 갖고 있잖아요. 다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문영배의 주장대로 탄핵 심리가 진행되지 않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벌고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시간을 벌어가면서 기각파들을 설득하겠다는 그런 좀 전략이 아닌가. 예, 의견 일치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선고를 못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다른 사건에 대한 선고를 미루면서까지 윤 대통령 선고를 안 하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영 교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너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 가루가 돼버릴 거야. 이 정도로 경고장을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 선고는 늦어지고 그러면 그 여론을 쫓아서 그러면 이거라도 먼저 빨리 선고하자. 이건 간다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헌재가 뒤로 물러서는 그러면서 오늘 입장도 어제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평의를 계속하는 거에 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어느 것도 확인해질 수 없다. 이렇게 세게 나왔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선고 일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고 일정을 안 알려준 상태에서 뒤로 연기가 된다? 그러면 또 얼마나 우리가 국민들이 분노하겠냐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문영배가 꼬리를 내리고 있는 징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루 만에 딱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연속 이틀 선고한 사례가 전혀 없으니 기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사를 써달라 이렇게 꼬리를 팍 내리는 겁니다. 꼬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쥐들이 얘기한 대로 인용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선고가 늦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5대3이냐 4대4 이 숫자도 또 의미가 있어요. 똑같이 기각이 되더라도 4명이 반대했느냐 3명이 반대했느냐는 정치적 함의가 또 상당히 다릅니다. 향후 정국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 5대3 정도는 막아야 문영배의 체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의 체면이.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5대3보다는 4대4로 갈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 다른 재판관들은 입을 딱 다물었는데 김영두만 지금 홍장원 그다음에 곽종건 특히 홍장원 때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를 정영씨하고 비슷하게 꼼꼼하게 몇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요 질문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지금 전부 다 인용을 할 것이다.
나는 아니야.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김영두가 그런 노리는 것은 어차피 지금 헌재 소장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데 이재명이가 지금 탄핵이 인용이 돼서 이재명이가 만약에 집권한다? 그럼 헌재 소장 자리가 나한테 안 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자. 그리고 나서 헌재 소장 자리를 차라리 넘보는 게 더 유리하다. 왜냐? 어쨌든 간에 중도 또는 중도 진보,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김영두의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누구냐? 윤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기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김영두의 생각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자, 그래서 이 판이 5대3이냐 4대4도 상당히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저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5대3일까? 이렇게 하다가 이진숙 하면서 4대4일까? 그러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 일자를 갖다가 5대3으로 지금 변론 요청 더 해달라. 날짜를 바꿔달라. 25일로. 이걸 요청한 거를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문영배가 직권으로 지금 이제 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해서 이제 5대3이기 때문에 이게 4대4, 5대3 이런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거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보면은 4대4일 가능성도 더 크다. 4대4. 그게 이제 4대4 또는 3명이니까 5대3이 이제 거꾸로 뒤집어져 갖고 5명이 반대하는 경우, 기각. 3명만 인용하는 경우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정미의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은 판결을 보면은 완전히 좌파적 판결로만 거의 판결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정미가 기각 쪽에 쓸 가능성 상당히 적다. 그래서 우리 우파라고 알려져 있는 정영식, 그 다음에 김복형, 그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이 조한창, 요 세 명 플러스 이 김영두. 그래서 이 김영두가 그동안에 뭐 야권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각적으로 쓸 확률이 크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용산 입장문이 나왔는데 용산 입장문은요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지난 9일날 밤에 권영세하고 권성동이를 접견한 걸 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또 9일날 오찬을 참모들하고 15명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돌았지만은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그러니까 이제 밝힌 내용을 보면은 구치소에서 복관 뒤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을 뿐이다. 그리고 궁금할 법도 한데 윤 대통령이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어떻게 외부 활동을 있겠느냐. 조용히 지낼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겸허하고 차분히 헌재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문은 윤 대통령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니 그거를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외부 인사들이 10일 날 관저를 찾았는데 그거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간단한 오찬을 했던 것이지 다른 외부 인사가 아니다. 자,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이런 입장을 내는 이유는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탄핵 심판 선고에 헌재를 자극하거나 또는 야당의 공격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외부적인 이런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외부 인사들을 만날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게 이제 구속의 이유가 됐었는데 여기에 또 빌미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진석 실장도 말이죠. 수석급 참모진은 물론이고 실무진 행정관들한테도 자칫 오해를 살 행동이나 말은 하지 말아달라. 차분히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은 야당의 국정마비와 출탄핵이 부각돼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건 뭐 방향 설정을 잘한 것 같고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권성동 의총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지난 9일날 대통령을 만나봤더니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 그러면서 당과 의원들한테 미안함도 있고 고마움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더라.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다행히 건강해 보였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고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했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우리 당과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 그야말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세력의 내전 유도라든가 사회 혼란 유발에 맞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혼란을 수습해 나가야 하겠다. 그래서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 그래서 헌재 판결 전후에 국정 안전과 혼란 수습에 대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권성동이가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당 세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압박하기 위해서 대놓고 내전 운운하고 장외 집회, 철야 농성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탄핵 선고를 앞두고 사회 혼란에 기름을 붓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헌재에 관해서는요, 신속한 선고보다는 공정한 판결이 중요하다. 증거와 증언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선고부터 내리면 이는 헌재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게 될 것이다. 충분히 숙고해서 어떠한 절차도 흠결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자들한테도요,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은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같은 조용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원들도 양해를 다 했다. 이렇게 지금 기자들한테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헌재 재판관들 이런 이제 불공정한 편파적인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모 지역에 있는 청년 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서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 이런 첩보를 입수해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단체는 퀵서비스나 택배기사 등으로 위장해서 기습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도 좀 입수해서 지금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단톡방, 지금 우리 국민의힘 여당 단톡방이 불이 났지만 결론적으로는 여하간 변론 제기는 하지 않는다. 네, 변론 제기는 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 이 정도만 여러분께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4일은 정해졌고, 14일이 아닌 걸로 정해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인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3. 5대3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3명, 우리 우파의 3명, 그러니까 정영식, 김복형, 그 다음에는 조한창. 여기에 이제 4대4가 되면 김영두가 이제, 기각적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이번 헌재와 관련된, 우리 국민의힘 내부의 동향,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지금 이제 이 헌재의 그런 절차적인 시비와 그리고 실체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뭐 지금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헌법학 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이견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견은 바로 뭐냐? 의견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편파적이고, 그리고 목표를 정해놓고 탄핵을 심리하고 있는 거.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이제 문제점인지 이거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본 방송을 마치고 이어지는 저의 이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